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무릎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해 72세이신데 2년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외출하기도 힘드셨어요.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발씩 내려가시고 일어날 때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다. 수술 받으시든지 아니면 평생 약 먹으면서 지내셔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계단을 팔팔하게 오르내리시고 산책도 매일 하세요. 심지어 무릎 꿇고 마당에서 풀도 뽑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그런 걸로 좋아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먼저 왜 무릎이 아픈지부터 알아야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연골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봤어요.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가 뭔지요? 첫 번째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래요. 무릎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연골에 부담이 더 가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관절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니까 점점 더 굳어져요. 기름칠 안 한 문짝이 뻑뻑해지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염증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고 아픈 거죠. 이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더 아파서 안 움직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친구 어머니가 하신 방법이에요. 무작정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무리하면 더 악화되거든요. 아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 의자 운동의 기적.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의자 운동이에요. 이 어머니가 하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딱 10분씩만 하세요. 총 20분이에요.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다리 펴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5초 동안 버티고 내리기. 이걸 10번씩 해요. 양쪽 다리 다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떼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무릎 살짝 구부리기예요.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이 어머니 말씀으로는 처음 일주일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셨대요.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한개월 후에는 계단 내려갈 때 그렇게 아프던 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아이고 소리가 덜 나오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잠시 쉬었다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욕심내면 안 돼요. 두 번째 비밀 따뜻한 물의 마법.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따뜻한 물 활용법이에요. 이 어머니가 매일 하신 게 있어요. 저녁에 따뜻한 물에 무릎을 담그는 거였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무릎까지 담그고 15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담그면 3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무릎 주변에 혈액이 잘 돌면 염증이 줄어들어요.
염증이 줄어들면 당연히 덜 아프겠죠. 둘째, 근육이 이완돼요. 무릎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더 아픈데 따뜻한 물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셋째,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관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뻣뻣했던 무릎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시간도 15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좋지 않아요. 이 어머니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물속에서 가볍게 무릎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관절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도 하시고 다리를 좌우로 살살 흔들기도 하시고요.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프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한 달 정도 하시니까 무릎이 확실히 부드러워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과 종아리를 담그시면 돼요. 완전히 무릎까지 안 담겨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비밀, 관절 영양의 비밀.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먹는 것이에요. 무릎 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이 어머니가 특별히 신경 쓰신 게 있어요. 바로 뼈국물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갈비탕이나 설렁탕, 곰탕 이런 걸 끓여서 드셨어요. 뼈를 우려낸 국물에는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콜라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연골을 만드는 재료예요. 뼈를 오래 끓이면 이 콜라겐이 국물에 우러나와요. 그래서 식으면 국물이 젤리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또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무릎뼈가 약해지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데 칼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함께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이 어머니는 또 한 가지 더 신경 쓰셨어요. 바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이에요. 생강차를 자주 드셨어요. 생강에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1~2잔씩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등푸른 생선도 자주 드셨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것들요.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반대로 피하신 것도 있어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셨어요.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술도 끊으셨어요.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래요.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지 2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시더래요. 무릎이 부어오르는 것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것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음식으로 몸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하기 쉬운데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계단이었어요. 예전에는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을 꽉 잡고 한 발씩 조심조심 내려가셨는데 지금은 그냥 걸어 내려가세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으이고 소리를 내면서 팔로 의자를 짚고 일어나셨는데 지금은 그냥 쓱 일어나세요. 무릎 꿇기도 가능해지셨어요. 마당에서 풀 뽑으실 때 무릎을 꿇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산책이에요. 지금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예전에는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드셨는데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셨대요. 3개월 전과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니까 연골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지만 이 어머니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지금도 매일 의자 운동하시고 따뜻한 물에 무릎 담그시고 뼈국물 드시고 계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주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만 해보세요. 한쪽에 5번씩만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15분 정도 계세요. 욕조가 없으면 대야에라도 하세요. 음식은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뼈국물을 한번 끓여 드시고 다음 주에는 생강차를 한 잔씩 드셔보세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늘려가세요. 의자 운동을 10번으로 늘리시고 발목 돌리기도 추가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뻣뻣하다든지 계단 내려갈 때 조금 덜 아프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3개월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무릎을 갖게 되실 거예요.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관리 방법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이야기 주제로도 활용할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